아미쉬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오래된 마차, 대가족, 그리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하지만 그 차분한 이미지 뒤에는 결코 드러나지 않는 또 다른 현실이 있습니다. 그들의 집에서는 사적인 문제는 논의되지 않고 그저 가정만 합니다. 아무도 아무것도 설명해주지 않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모두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면 조용히 하세요. 의심이 들면 그들은 혼자서 의심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지침 없이 관계가 형성되고 욕망은 무시되며 감정은 자리할 곳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하지 않은 것이 모든 것을 망치게 됩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감정을 누그러뜨리거나 판단하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 세대에 걸쳐 숨겨져 있던 사실이 드러날 뿐입니다. 감정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서 욕망은 어떻게 될까? 문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쾌락에 대해 말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미쉬 공동체에서는 섹스가 즐거움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은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 문제는 아이를 낳아야 하는 의무와 연결되어 있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직 어려서 아무도 그들에게 뭔가 기분 좋은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감정보다는 규칙에 더 관심을 갖고 누군가 다른 내용을 언급하면 즉시 대화의 주제를 바꿉니다. 결혼한 후 부부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합니다. 즉, 원해서가 아니라 옳은 일이기 때문에 서로를 만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별 생각 없이 실행하고 어떤 사람들은 주저하면서도 실행합니다. 그들이 느끼는 바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고 상대방이 괜찮은지 아무도 묻지 않으며 무언가 불편한 점이 있어도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행위는 침묵 속에서 행해지며 그 침묵은 그 후에도 유지됩니다. 여성은 더 큰 불확실성을 경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느끼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쾌락을 느끼는 것이 죄라고 믿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감정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을 뿐입니다. 두렵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 혼자서 이 문제에 맞선다. 사람들은 때때로 자유로운 젊은 시절에 알았던 것을 반복하지만 결코 그것을 평가하지 않는다. 단지 모방할 뿐이다. 그들은 준수한 상대방의 경험을 고려하지 않고 실제로 배운 것을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자신을 표현하거나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그런 걸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사람들 중에서도 거리를 두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서로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지도 않고 육체적 행위 외에는 서로를 애무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것이 평범한 일인 것처럼 그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집에서는 사람들이 접촉을 피하려고 합니다. 여자는 몸이 좋지 않다고 말하고 남자는 일찍 잠자리에 든다. 불평은 없고 오직 분리만 있을 뿐이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피하는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성이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 큰 소란이 일어납니다. 남편이 화를 내서가 아니라 말하지 않아서입니다. 주교가 개입할 수도 있고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중요한 건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즐거움을 언급하는 것은 불순한 것으로 자신의 삶의 방식에 맞지 않는 사치로 여겨진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그것이 유대감의 일부라고 말해주지 않았고 두 사람 모두가 무엇을 경험할 수 있는지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그것을 하고 똑같은 일을 계속합니다. 그 환경에서는 느끼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오직 복종하는 법만 배우기 때문입니다.
도착하지 않는 엉성한 질문과 답변 사적인 주제는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직감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의심을 품으면 신부나 주교에게 가지 않고 사촌이나 친구, 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듯한 사람에게 갑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아무도 그것을 완전히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낮은 목소리로, 끊어진 문장으로 논의하며 실제로 알고 싶은 것을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을 피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소년들은 농담이나 농장 동물을 예로 들어 질문을 위장하기도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힌트를 알아차리면 다른 농담으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제가 사라집니다. 확실한 진술이나 정확한 설명은 없고 단지 대략적인 수치만 있을 뿐입니다. 소녀들은 단편적인 이야기만 주고받습니다. 한 소녀는 마을에서 뭔가를 들었고 다른 소녀는 언니가 한 모호한 말을 기억했지만 아무도 아무것도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친밀한 관계는 종종 오해받는 조각들로 구성됩니다. 누군가가 너무 고집을 부리면 주목을 끌기 시작합니다. 계속하면 결국 도태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적절하지 않은 생각을 하며 걷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상처를 입을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불확실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무언가를 공유하고자 하는 여성은 극도로 조심스러운 태도로 그렇게 합니다. 그들은 몸짓, 눈빛, 알다시피 또는 그 다음에 나올 것과 같은 문구를 사용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이름 붙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만 이름 붙인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무도 고집하지 않습니다. 가끔 가장 절실한 의심은 대화 도중 요리하거나 세탁을 하던 중 누군가가 비밀을 털어놓으면서 해소됩니다. 아무도 자세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고 반복도 없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한번 말해보세요. 반면에 남자들은 일 사이에 간단한 말을 합니다. 팔을 꽉 쥐거나 이름을 언급했을 때 웃거나 1000가지 단어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는 눈빛을 보내는 거죠. 그들은 이 문제에 대해 별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약점으로 여긴다. 이런 맥락에서 신체에 대한 정보는 공개적으로 유포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전부 알려져서는 안 될 비밀인 것처럼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결혼을 하면 종종 그들이 들은 거의 모든 것이 잘못 해석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그들 사이에 친밀한 교육이 구축되는 방식입니다. 반쪽짜리 대화, 명확한 기원이 없는 느슨한 문구, 어떤 단어보다 더 중요한 침묵을 통해서입니다. 증인이 있으면 개인정보가 숨겨집니다. 많은 아미쉬 가정에서는 방문객이 오면 일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화는 부드러워지고 몸짓은 완화되고 업무는 과장된 순서로 수행됩니다. 하지만 가장 분명한 것은 친밀감의 흔적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숨겨져 있던 것들이 이제는 더욱더 숨겨졌습니다. 친척이나 지인이 같은 지붕 아래에서 자고 있다면 부부는 어떠한 접촉도 피합니다. 그들은 서로 만지지 않고 서로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들은 식탁을 공유하고 기도하고 업무를 공유하지만 친밀한 유대감을 보여주는 단 하나의 몸짓도 하지 않습니다.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습관이에요. 그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알아차려서는 안 됩니다. 방문이 며칠 동안 지속되면 모든 것이 조정됩니다. 통제가 강화되고 규칙은 더욱 엄격해지며 사생활 공간은 사라집니다. 때로는 헛간이나 거실 같은 다른 방에서 자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친밀함은 끝난다. 하지만 모두가 이해하죠. 여성들은 옷을 잘 조정하고 더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피합니다. 남자들은 세부 사항을 꼼꼼히 살피고 큰 소리로 웃지 않으며 아내와 단둘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친밀함이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어떤 커플들은 이런 잠깐의 휴식을 이용해 서로 거리를 두기도 합니다. 이미 긴장감이 감돌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의 존재는 서로를 피하기 위한 핑계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로 인해 고통을 받습니다. 그들은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지만 방문으로 인해 생긴 침묵을 깨지 않고서는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모른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떠나면 그 일상은 다시 돌아오지만 항상 똑같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신체적 접촉이 강요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마치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다른 경우에는 언급조차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예전과 다름없이 계속된다고 가정합니다. 놀라운 점은 이런 행동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손님이 있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서면 지침은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그것을 빨리 이해합니다. 그들은 어린 나이부터 그것을 관찰하고 청소년기에 그것을 모방하고 어른이 되어서도 의심 없이 그것을 적용합니다. 그 맥락에서는 친밀함이 결코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자기 집 안에서도 마찬가지다. 약속 전 속삭이는 경고 아미쉬 사람들 사이에서는 기록되지도 가르쳐지지도 공개적으로 논의되지도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는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낮은 목소리로 전달되는 문구, 경고 또는 조언으로 거의 항상 속삭임의 형태를 띱니다. 그것들은 교회나 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은 뭔가를 경험하고 그것을 말해야 한다고 느낀 사람에게서 나오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말이다. 때로는 결혼식 직전에 어머니가 딸에게 짧은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설명하지 않고 거의 암시도 하지 않습니다.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여 신호를 보내세요. 그것은 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방향 감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답보다 더 많은 의문을 남기는 그저 무작위적인 문구일 뿐입니다. 어떤 때는 럼스프링가를 직접 겪은 친구가 자신이 겪은 일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빠르고 조심스럽게 말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피하세요. 열쇠를 사용하세요. 그는 문제를 원하지 않지만 상대방이 아무 생각 없이 결혼하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그들끼리만 비밀리에 말합니다. 이미 모든 것을 겪어온 나이든 여성들이 젊은 여성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경고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은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경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만 언급합니다. 그들은 고개를 들지 않고 낮은 목소리로 말한다. 그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방하는 그들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그런 문구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재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다시 이야기를 꺼내고 싶어 하면 상대방은 화제를 바꾼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 환경에서는 말이 너무 많으면 규칙을 어기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런 말이 너무 늦게 나오기도 합니다. 어떤 것들은 확신보다는 의심을 더 많이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자신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삶에 들어가기 전에 얻는 전부일 뿐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지만 시작점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아무데도 이르지 않더라도요. 문제는 이야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들은 내용은 언제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명확히 하지도 않고 조정하지도 않고 개선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른 채 당신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될 뿐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아미시 공동체에서는 때때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저 짧은 문구일 뿐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장소 모든 아미쉬 집에는 아이들이 몇 분간 숨을 수 있는 구석이 있습니다. 금지된 장소는 아니지만 흔한 곳도 아닙니다. 그것은 헛간일 수도 있고 빈 방일 수도 있고 지하실의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청소년들이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감정을 탐구하기 시작하는 곳입니다. 그들은 반항심에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의무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무를 자르고 우유를 짜고 바느질을 하고 양동이를 나르고 빵을 굽는 일도 해야 합니다. 모든 일은 그룹으로 이루어지고 모든 일은 감독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짧은 순간의 고독이 소중해지는 거예요. 그 구석에서야 그들은 마침내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말하지 않지만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순간을 이용해 자신을 만지고 두려움 없이 자신의 몸을 인식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물어볼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나중에 지워지는 것처럼 빠르고 조용히 그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앉아서 곰곰이 생각하며 누군가가 자신을 다르게 보았을 때 느낀 점이나 들판에서 호기심을 자극하는 무언가를 보았을 때 느낀 점을 되짚어 봅니다. 아무도 그 공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집에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에게는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곳을 지나갔어요. 모든 사람은 가르쳐지지 않지만 여전히 느껴지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하는 비밀스러운 구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장소이지만 초월적인 곳이 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 구석은 버려졌습니다. 그곳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창고, 계단, 잊혀진 구석.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친밀한 것들이 일상에 맞춰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은 계속됩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은 우리 각자가 발견해 나가기 시작한 것을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유일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부터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코멘트 없음. 하지만 진지하게 묻는다면 거의 모든 사람이 자기가 속한 코너가 어디인지 정확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제의 한 형태로서의 옷차림. 아미쉬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옷차림이 단순히 몸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집단의 일원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모든 옷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치마, 모자, 서스펜더 등 모든 것이 순서를 따릅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옷은 신체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정의합니다. 여성은 목을 가리는 긴 드레스와 앞치마를 착용해야 합니다. 낮은 목선도 짧은 소매도 몸에 꼭 맞는 원단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느슨하고 윤곽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다르게 움직이거나 더 자유롭게 걷는다면 시선은 금세 쏠린다. 이 아이디어는 몸으로든 몸짓으로든 주의를 끌지 않는 것입니다. 남자들도 명확한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에 꼭 끼는 티셔츠나 현대적인 바지는 안 됩니다. 옷은 기능적이면서도 단정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다른 것을 생각해낸다면 곧 댓글이 달릴 것입니다. 목소리는 높아지지 않았지만 미묘한 표현이나 문구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옷차림으로는 매력을 느끼거나 원하는 느낌을 받을 여지가 없다고 느낀다. 여자들은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성과를 내기 위해 옷을 입는다. 남자아이들은 눈에 띄려고 하지 않고 그저 어울리려고만 한다. 욕망은 단추, 지퍼, 두꺼운 천 사이에 저장된다. 럼스프링가 기간 동안 일부 사람들은 다른 옷을 입어보곤 합니다. 그들은 청바지, 티셔츠, 몸에 꼭 맞는 드레스를 입습니다. 집에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들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밖에서 비밀리에 그 일을 합니다. 처음에는 불편함을 느낀다. 그 후에는 조금 더 느슨하게. 하지만 돌아오면 모든 것이 저장됩니다. 새로운 가죽과 몸으로 돌아오는 평소의 것들. 옷이 친밀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욕망을 소멸시키거나 거리를 만든다고도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다루는 것뿐만 아니라 제한하기도 합니다. 사소한 세부사항처럼 보일지 몰라도 많은 사람에게는 느낄 수 있는 것을 추적하는 또 다른 방법이 됩니다. 누군가가 마지막으로 옷을 벗을 때
그것은 항상 반항심에서 비롯된 것은 아닙니다. 가끔은 많은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몸에 있는 게 어떤 것인지 경험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도 묻지 않는다. 여성이 아이를 낳으면 모든 관심이 아기에게 쏠린다. 손님들이 도착하고 다른 여성들이 돕고 남자들은 가족의 새로운 구성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안부를 묻지 않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끝났고 이제는 계속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산 후 많은 여성들은 다른 감정을 느낀다. 그것은 단순한 피로나 통증이 아닙니다. 하지만 신체가 더 이상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끼고 어떤 사람들은 모든 유형의 접촉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일상은 금세 다시 시작됩니다. 며칠 만에 그들은 요리하고 청소하고 다른 아이들을 돌보기도 합니다. 누군가 불평을 하면 그건 정상적인 일이고 누구나 다 겪는 일이고 그냥 참아야 하는 일이라고 곧바로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표현할 공간이 없으므로 모든 것은 저장된다. 남편 역시 대부분 묻지 않습니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는다. 그는 그녀가 변했는지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차리면 그것은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애정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결코 그 너머를 보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일부 여성들은 경계를 정하면 나빠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시도하지만 말할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느끼는 것에는 형태가 없습니다. 그들은 무언가가 바뀌었다는 사실만 알고 있을 뿐 그것을 언급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커플들은 멀어진다. 토론은 없지만 대화도 없습니다. 그는 그녀가 더 이상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그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침묵의 교차 속에서 친밀함은 사라진다. 어떤 사람들은 어느 정도 통제력을 되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상을 재정비하고 더 많은 공간을 요청하고 같은 일을 겪은 친구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들은 마법 같은 해결책을 찾지 않습니다. 조금만이라도 안도감을 느껴보세요. 비록 침묵 속이라 할지라도 출산 후에는 친밀감을 느끼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즉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신체도 있습니다. 욕망이 같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언급하지 않더라도 그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몸은 변하지만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은 없다. 아미쉬. 어린이들은 어릴 때부터 일하고 기도하고 인사하고 규칙을 따르는 등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배웁니다. 그들은 아이들에게 어디에 서야 하는지,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집에서나 회의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가르칩니다. 하지만 신체가 변형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의심이 생기고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변화를 느끼기 시작한 청소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뭔가 이상한 것을 느끼거나 새로운 것을 보면 그걸 마음속에 간직합니다. 가끔 그는 감히 언급할 수 있다면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서 알아차린 것과 그것을 비교하기도 합니다. 남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변화를 보고 혼란스러워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침묵을 선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농담을 하지만 어른들의 얼굴을 보자 멈춘다. 그들은 적절한 옷차림, 위를 쳐다보지 않기, 감정을 드러내지 않기, 자유롭게 움직이기만을 배웁니다. 만약 어떤 소녀가 큰 소리로 웃거나 거침없이 말하면 그녀는 바로잡힙니다. 만약 어린이가 시체에 대해 언급하면 그 어린이는 그룹에서 제외되거나 다른 활동을 맡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더 많은 책임을 맡게 되었지만 여전히 신체에 대해 이야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서로 정보를 교환하며
오해된 단편적인 정보나 지나가면서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형성합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 완료합니다.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는 것은 조용히 둔다. 청소년기에는 많은 소녀들이 왜 그런지도 모르게 새로운 것을 느낀다. 어떤 사람들은 친구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이들도 그것을 경험하지만 그것을 설명할 단어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자신만의 버전을 만들어냅니다. 수업에서는 회계, 독서, 종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신체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무언가가 바뀐다면 그들은 스스로 그것을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아요. 그들은 아이들에게 요리하는 법, 건축하는 법, 구절을 암기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표현하지는 마세요. 모든 충동, 모든 의심, 모든 매력은 도움 없이 마주하게 됩니다. 개인은 자유롭게 남겨진다. 그리고 모두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이미지 유지를 위한 피해 침묵 아미시 공동체 내의 평화를 위협하는 일이 발생할 때 항상 처벌로 대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는 것입니다. 내부 회의가 소집됩니다.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우리는 친척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따라 무엇을 할 것인지가 결정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개인적 경계를 넘거나 다른 사람을 어려운 상황에 몰아넣는다면 장로들이 불려갑니다. 그들은 그들이 하는 말을 경청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의도적이었는지 묻습니다. 그들은 관련된 사람에게 그가 한 일을 자백하라고 요구합니다. 수락하는 경우 그룹 내에서 조치가 적용됩니다. 가끔 그는 과제를 놓치기도 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연설을 하라는 요청을 받기도 하고 한동안 침묵을 지키라는 요청을 받기도 합니다.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계속 진행하라는 요청이 전달됩니다. 그들은 그에게 용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에게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부탁한다. 만약 당신이 그 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고립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모든 것이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부하가 공평하게 분산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가족들은 집에서 이 문제를 처리합니다. 확산을 방지합니다.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논의 내용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외부 기관의 도움을 요청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방어 수단이 등장합니다. 그룹이 완전히 닫힙니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여전히 같은 장소에 있다면 그 사람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영향을 받은 사람과 함께 종교 모임에 계속 참석할 수 있습니다. 변화는 당신의 태도에서만 기대됩니다. 해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아무도 공개적으로 통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잊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성은 더 많은 체중을 지닙니다. 그들은 분열하지 말고 가족의 이미지를 돌보고 불평하지 말라고 배웁니다. 만약 그들이 그 선을 벗어나면 그들은 다른 시선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침묵을 지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결정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모든 사람이 아는 규칙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아무도 이를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지만 그들은 여전히 충만함을 느낍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저장됩니다. 작업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그 기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름을 붙여서는 안 될 것의 표시처럼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부모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침묵의 압박, 아미쉬 생활에서 아이를 갖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거의 의무입니다. 각 커플은 대가족을 이루는 것이 기대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누구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지만 모두가 알아차립니다. 아기의 탄생은 여행의 일부입니다. 만약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어색해지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아이를 갖지 않는 부부는 부드러운 말을 듣기 시작한다. 친절하게 들리는 제안이지만 압박감을 줍니다.
인내심과 신뢰에 대한 의견. 모습이 바뀌어요. 방문에는 힌트가 가득합니다. 누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어색해집니다. 여성은 더 많은 체중을 지닙니다. 아무도 비난하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이 죄책감을 느낀다. 어떤 아이들은 다른 공간을 차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조카를 돌보고 다른 집에서 협업하고 그룹 작업에만 전념합니다. 하지만 공허함은 눈에 띈다. 부재가 존재합니다. 남자들도 그것을 느낀다.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집단 내에서 힘을 발휘하게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제외됩니다. 그들은 의견이 적습니다. 그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부름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존재감을 잃는다. 하지만 그들은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떠나버립니다. 어떤 부분은 외부에서 답을 찾습니다.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간다. 그들은 조용히 묻는다. 그들은 누군가의 조언을 따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반항적으로 보일까봐 두려워합니다. 마치 그들이 자신에게 무엇이 기대되는지 의문을 품고 있는 것처럼.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모든 것이 냉각됩니다. 친밀한 변화.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점점 짧아지고 있다. 그 관계는 다른 리듬을 갖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차분하게 받아들인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마음속에 조용히 간직합니다. 여성 모임에서는 출산, 아기, 신생아를 위한 요리법이 주요 주제입니다. 어머니가 아닌 사람들은 저해됩니다. 그들은 그들을 배제하지 않지만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 이야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그 차이를 메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은 노인을 돌보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조직합니다. 그들의 노력은 인정받지만 그들은 무엇인가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도착하지 않은 아이들에 대해 물으면 그들은 짧은 문장으로 대답합니다. 이미 만들어진 것을 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트 아래에 숨겨진 규칙.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규칙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집안일이나 기도뿐만 아니라 침대에서 일어나는 일도 중요합니다. 어떤 글에도 쓰여 있지는 않지만 올바른 행동 방법이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 속에서도 기대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지만 모두가 이해합니다. 확립된 것에서 벗어나지 않고 따라야 합니다. 많은 가정에서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은 그저 일상이 되어 버립니다.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행해집니다. 누군가가 변화를 제안하면 불편함이 발생합니다. 다른 것을 암시한다면 당황스럽습니다. 평소와 같은 것이 마음에 평화를 준다. 새로운 것은 불필요한 위험처럼 보입니다. 어떤 남자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아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그것이 괜찮은지 결코 묻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여성들은 많은 경우 그저 동행할 뿐입니다. 그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다른 선택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는 안 된다. 또는 다르게 하고 싶다고 말할 여지는 없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 지역 사회에는 특정한 제스처나 자세를 금지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여겨진다. 누군가 이런 일을 시도하면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것이라면 상관없습니다. 주석이 달려 있으면 무게가 있습니다.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편안한 관계를 맺는 법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상병은 공유되거나 의식되는 것이 아니라 의무로 이해됩니다.
어떤 방법이 반복되는 것은 그것이 효과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어떤 여성들은 뭔가 빠진 것 같다고 조용히 말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대화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남자들도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답이 나오지 않은 채 그대로 맴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존경, 의무, 가족에 대한 내용이 언급됩니다. 하지만 이 책은 두 사람이 진정한 유대감을 느끼지 못한 채 매일 한 침대를 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지침이 없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아요. 모든 일이 평소처럼 진행된다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생각만 있을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신체 활동은 그저 또 다른 일상이 됩니다. 이미 행해지고 달성되고 잊혀진 일, 관심이 사라집니다. 친밀함은 기계적인 몸짓이 됩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두 사람 모두 그것을 알아차린다. 그래서 아무런 항의나 소리치지 않고도 기록되지 않은 규칙이 계속해서 지배하게 됩니다. 자유가 있어야 할 곳에서도 이게 바로 되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만연합니다. 그리고 통합되어야 할 것이 결국 관습의 또 다른 부분이 되고 맙니다. 아픈 것을 나누지 않고 함께 사는 것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아미시 부부의 삶은 정상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땅을 일구고 요리하고 청소하고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일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느낀 것은 사라지지 않고 저장된 채로 남습니다. 아무도 언급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유지됩니다. 수십 년 동안 서로에게 애정 어린 말 한마디 없이 지내는 결혼 생활도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사실로 표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음식을 준비한다. 그는 깨진 것을 고친다. 그들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은 누구도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느낌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냅니다. 그들은 모든 일을 합니다. 키우고 정리하고 집을 관리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내면적으로 공허함을 느끼고 그것을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지 모릅니다. 그들은 그것을 자신의 역할의 일부로 여긴다. 그리고 그들은 최선을 다해 혼자서 그것을 짊어진다. 남자들도 쉽지 않습니다. 그들은 불평하지 않고도 스스로에게 빚진 것이 있다고 느낀다. 무언가가 그들에게 부담이 되면 그들은 더 열심히 일합니다. 무언가가 그들을 짜증나게 하면 그들은 다른 것으로 주의를 돌린다.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간다. 감정은 묻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부부의 관계는 끊어진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 접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애정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애정이 흐르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어떻게 변형하는지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 루틴은 반복됩니다. 친밀함이 과제가 됩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거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딱 맞아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실제로 무엇을 느꼈는지 모른 채 늙어갑니다. 한 사람이 죽으면 다른 한 사람이 옳은 일을 합니다. 그녀는 울면서 작별 인사를 합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묻지 않은 질문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들에게 부탁할 사람도 없습니다. 때로는 말로 표현하지 못한 것을 몸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통증, 끊임없는 피로, 이유 없는 짜증. 그들은 의사에게 간다. 그들은 더 많이 기도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이 그들이 안에 지니고 다니는 모든 것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침묵은 그들의 존재 방식의 일부가 됩니다.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일상에 섞여든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마치 그것이 성격의 일부인 것처럼 영원히.
침묵을 깨는 예외들 아미쉬 세계 안에는 감히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는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집에서는 누군가가 선을 넘고 뭔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며 관계를 다르게 살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눈에 띄었습니다. 한 여성이 남편과 친밀감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밤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차분하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놀라서 말을 잃었다. 하지만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유대감은 끊어지지 않았지만 서로의 말을 듣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다른 가족들 중에는 주교에게 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혼 생활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애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이해도 받았다.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괜찮다는 척하는 습관은 여전히 깨져 있었습니다. 럼스프링가 기간 동안 일부 젊은이들은 신체, 욕망, 애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또 다른 방식을 발견했습니다. 일부는 돌아왔다. 다른 사람들은 돌아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떠난 사람들은 항상 안에서만 비밀로 간직하던 말이 밖에서는 이야기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그러한 규칙을 따르고 싶지 않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한 여성이 혼자 남기로 선택했습니다. 누군가가 그녀를 원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그런 식으로 계속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일과를 지키고 일하고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그랬듯이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 하지만 파트너가 없이요. 그들은 그녀를 이상하게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직접 말을 걸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녀에게 신체에 관해 이야기하는 부모도 있었습니다. 책도 없고 소란도 없어요. 그들은 필수적인 내용만 언급했습니다. 처벌은 없었다. 아무도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그들은 다르게 여겨졌습니다. 이런 내용은 공개적으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도에도 나오지 않고 회의에서도 논의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머물렀습니다. 몸짓에서, 개인적인 문구에서 관습을 깨는 순간에 뭔가 다른 것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더 외롭게 만들고 더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길을 열어줍니다. 문장은 이전과 이후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불평하면 새로운 것을 남길 수 있다. 누군가가 늘 피해왔던 말을 할 때마다 균열이 생긴다. 그곳으로 약간의 공기가 들어옵니다. 모든 것을 무너뜨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 다른 사람도 숨을 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 채 결혼하다 아미쉬 사람들 중에는 결혼하기 전에 결혼 강연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명확히 알려주는 팁이나 회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배우면서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사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이러한 방향성 부족이 문제가 되는데 많은 사람은 그 문제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조차 모릅니다. 한 청년이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고 결혼을 합니다. 소녀는 아이를 갖는 것 외에 자신에게 무엇이 기대되는지 알지 못한 채 결혼합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의사소통하는 방법,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방법, 자신이 싫어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지침 없이 시작됩니다. 눈이 먼 처음 몇 주 동안은 많은 사람이 방향 감각을 잃는다고 느낍니다. 어떤 사람들은 럼스프링가에서 관찰한 내용을 반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자신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을 합니다. 불편함이 있더라도 논의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숨어버린다. 물어볼 곳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마찰이나 혼란이 생기면 대응은 더욱 강렬해진다. 더 요리하기, 시간이 촉박해지고 있습니다. 애정은 일상으로 위장된다. 성적 요소는 달력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그대로 두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커플들은 서로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서로를 거부하기 때문이 아니라 단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찾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아요. 그들은 오직 할당된 일만 합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정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업도 없고 책도 없고 예시도 없습니다. 유일한 언급은 침묵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는 모두가 최선을 다해 적응합니다. 때로는 인내심을 가지고 때로는 통증이 따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히 질문을 던지지만 짧은 답변을 얻는다. 그건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게 많이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내부는 모든 것이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모든 것을 실천을 통해 배우는 문화에서는 친밀한 부분이 소외됩니다. 지도가 없습니다.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리허설일 뿐이에요. 그리고 오류. 그리고 둘 중 한 사람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때로는 떠나지 않고 거리를 두기도 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같은 지붕 아래 살고 있지만 서로를 예전처럼 보지는 않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준수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아미쉬 사람들의 성생활은 엄격한 규범, 반복적인 행동, 그리고 명확하게 정의된 가족 역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부터 젊은이들은 공식적인 교육을 통해서가 아니라 집과 지역 사회 내에서의 조용한 관찰을 통해 신체, 애정, 친밀함에 대해 배웁니다. 아미쉬 공동체의 90% 이상이 학교나 종교적 장소에서 노골적인 성교육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성관계는 결혼 생활의 일부로 이해되며 개인적 표현의 공간이 아닙니다. 친밀함은 강한 의무감과 함께 일상에 통합됩니다. 배우자 간의 성관계는 대개 순환적이고 예측 가능한 패턴을 따르며 자발적인 욕망에 영향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주된 목적은 출산입니다. 아미쉬 가족이 12명의 자녀를 낳는 경우가 많고 어떤 경우는 15명에 달하는 경우도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높은 출산율은 출산력을 신의 축복이자 공동의 책임으로 여기는 종교적 관점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집안에서는 애정 표현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애무, 포옹, 낭만적인 제스처는 보통 다른 사람들 앞에서 표현되지 않으며 심지어 아이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결혼 생활에서 감정적 연결은 일상 업무에 종속되고 신체적 접촉은 만남의 공간이라기보다는 반복적인 행위가 됩니다. 많은 지역 사회에서는 특정한 친밀한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권장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이를 금지하는 성문법은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대화가 부족해 많은 부부가 이를 해결할 도구 없이 혼란이나 좌절에 시달리게 됩니다. 침묵이 질서를 보호하는 맥락에서는 감정 또한 억압됩니다. 특히 여성은 아무런 의문 없이 기꺼이 응하도록 양육되는 반면 남성은 상대방이 무엇을 겪고 있는지 반드시 이해하지 않고도 따르도록 가르침을 받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욕망이 간접적인 형태를 띈다. 감정은 말이나 신체적 몸짓보다는 봉사 행위를 통해 표현됩니다. 갈등을 피함으로써 조화가 유지되며 이미 확립된 균형을 바꾸려는 시도는 집단에 대한 존중을 저버리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아미쉬 사람들의 성생활은 개인적인 축으로 경험되지 않고 결혼, 공동체, 전통이라는 더 큰 구조의 기능적 구성 요소로 경험됩니다.